하루에 3-4건 처리하고 순수익이 거의 하는 후반대신 거예요? 그래도 월 1000 이상은 순이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결과로 나왔으니까 4개월 만에 많이 넘는 순이익을 났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담원입니다. 지난번 시작한 지 2달 만에 528만원의 매출 내주신 수강생 대표님이 오늘 또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상 찍은 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재출연하게 된 초보셀러입니다. 대표님 지난번에 엄청 좋은 성과를 내주셨는데 이번 달에는 대체 얼마를 버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번 달 순수익과 매출 공개 가능할까요? 총 매출은 2,900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순이익은 800 후반 정도. 이익률로 따지면 한 30%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30%요? 와 진짜 대단하신데요? 이번 달 주문 건수는 어떻게 돼요? 74건 이 정도 나왔습니다. 74건이요? 예. 그럼 74건이면 하루에 한 3-4건 정도 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2월달이 뭐 28일까지 있고 뭐 쉬는 날 빼고 하다 보면은 하루에 3-4건 이 정도 됩니다. 하루에 3-4건 처리하고 순수익이 거의 800만원 후반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너무 하루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보통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꾸준하게 주말 빼고는 평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수입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회사 다닐 때보다 월급으로 따지면 당연히 높은 편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한 번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기 좀 이르다?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니. 그래도 5개월 만에 그 정도 수익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5개월 만에 순수익 800만 원을 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첫 상품 등록한 시점이랑 그리고 매출 발생 시점 언제인가요? 저는 11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첫 매출 시작은 11월 7일 날 첫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 날에 첫 상품을 등록을 하고 거의 6일 만에 첫 매출이 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주문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좀 꾸준히 상품 주문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님 보시면 객단가가 다 30만원 후반대네요? 동기부여님도 30만원 후반대가 객단가라고 하셨는데, 물론 동기부여님은 노하우를 적용을 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다른 수강생분들도 다 객단가가 다들 높은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 달 가장 큰 거래가 뭔가요? 다들 아시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동기부여님도 말씀하시고 일상적인 제품이거든요. 근데 네. 물론 대량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거래 금액이 큰 거고요. 네. 그 매출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 품목이 매출이 870만 원 정도? 870, 한 건인데 870만 예. 원이 나온 거. 와. 그러면 마진율은 어느 정도였어요? 마진율은 40% 중반대 정도? 40% 중반대 마진율이었으면 그러면 순수익으로는 거의 한 400만 원이 좀 넘는 400만 원이요? 어머 대박이다. 그러면 한 건 처리하고 순수익이 4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와. 네. 여러분 학교 장터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대량 주문건이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만의 그런 대량 주문을 노릴 수 있었던 팁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팁이라고 하기는 이미 뭐 강의에서도 나오고 네.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라 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물론 거기에 저의 노력들이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그쵸.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부업들 중에서도 본인이 노동력을 엄청 갈아 넣었는데도 인건비 정도만 버는 부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학교 장터는 1인 기업으로 어느 정도 순수익까지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뭐 제가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이제 5개월 차라 네.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월 1000 이상은 순이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미 지금 4개월 만에 거의 800만 원 후반대 이렇게 순이익을 났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200만 원만 더 버시면 200만이 뭐야? 100만 원만 더 버시면 이제 네. 목표 금액이 차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금방 월천 찍으시겠는데요? 더 찍어야죠.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학교장터 플랫폼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점점 느는 구조라고 생각이 드나요? 처음엔 당연히 수익이 나는 데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시점이 지나면 급속도로 당연히 수익이 날 거고 성숙기가 지나면 이제는 조금씩 제한선에 오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좀 들쭉날쭉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초보자들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처음에 이거를 하시기 전에도 이런 온라인 부업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으로서 학교장터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사실 뭐 제가 다른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부업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은 편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혼자 하는데 크게 큰 어려움 없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작은 이제 문제들은 뭐 동기부님 통해서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사실 허들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교장터는 다른 플랫폼이랑 다르게 뭐 마케팅이나 광고 같은 거를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도 되게 큰 수익을 내셨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을까요? 개인의 이제 노력도 있고 네.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기부여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베이스를 깔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에 자기 이제 주관을 심다 보면 근데 심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제가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믹싱을 잘 시켜야지 성과의 차이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본인의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밸런스가 생각이 중요하다. 어쨌든 동기부여님의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네요. 네. 제가 그 말을 안 들어서 아직 900만 원을 못 벌었나 봐요. 그대로 따라했으면 제가 지금쯤 9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부업을 하나도 안 해봤던 수강생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학교장터는 뭐 별도의 능력이나 아니면 쇼핑몰을 잘하는 자질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쇼핑몰이 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몰랐고 네, 얼마 전까지 네이버에서 쇼핑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오직 쿠팡에서만 쇼핑을 해봤어요.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 학교장터를 처음 시작을 하셨을 때 가장 불안했던 점은 혹시 있을까요? 모든 그 쇼핑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나마 온라인은 많은 사람들한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학교장터 같은 경우는 폐쇄몰이잖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더 심했죠. 왜냐면 소비자층이 한정이 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만 쇼핑을 해야 한다라는 그쵸, 그쵸. 그게 있습니다. 이 학교장터를 하시기 전에는 대기업을 다니셨다고. 근데 이제는 전업으로 학교장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학교장터를 선택을 하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별로 후회를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것도 남긴 하겠지만 현재 더 열심히 하는 게 제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면서 지금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다 돈을 잘 버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잘 벌어야죠. 그렇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장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젠 늦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엄청 늦은 거거든요. 이번 3월달이 제가 시작한 지 5개월 차거든요. 네. 그럼 저도 늦은 건가요? 네. 역으로 아니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최근에 시작한 대표님도 다 수익이 나는 걸 봐서 아직도 늦지 않은 시작인 것 같아요. 대표님 학교장터를 고려를 하셨을 때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들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런 선택지는 고려해 보신 적이 없나요? 사실 할 줄 아는 게 저는 없거든요. 유튜브는 당연히 생각지도 못하고요. 블로그는 당연히 쓸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나마 학교장터가 이런 거에 대한 허들이 가장 낮다라고 생각이 돼서 학교장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동기부여님의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우선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양식도 많이 쌓고 그리고 인터뷰를 보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쵸, 이 그쵸. 부분들은 사실 거짓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상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의 영상보다는 진정성 있게 와닿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진짜 큰일 난 영상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게 동기부여님 찐팬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점점 많은 분들이 이 학교 장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혼자 해보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개인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써서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를 듣고 시간을 단축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패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직접 경험을 하면서 더 쌓을 수도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개인의 판단에 좀 맡겨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실제로 동기부여님 강의를 듣고 시간을 되게 많이 단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로 나왔으니까 4개월 만에 800만이 그쵸? 넘는 순이익을 났으면 이게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입이긴 해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동기부여님 말고도 네. 학교 장터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두세 분 더 계시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네네.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기부여님은 동기부여님 나름대로의 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킥 때문에 저도 이런 수익을 냈고 강의에서 동기부여님께서 어떻게 학교 장터의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어떻게 이게 판매가 되고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럼 학교 장터의 경험이 대표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 저는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 뭐 운동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제까지 회사 생활밖에 안 해봤지만 제가 올리는 물건이 판매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수익을 벌어서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미도 느끼고 있거든요. 첫 주문할 때 되게 신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전 아직도 주문 들어온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쵸, 그쵸. 제가 올린 물건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분들께서 잘 받았다 칭찬 뭐 답글을 달아주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달아주면 거기서 또 다른 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친한 친구가 너 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도 학교 장터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면 혹시 추천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당연히 제 동생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주변 동료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교 장터를 하고 있는 초보자들에게 초심자가 피해야 할 실수나 팁을 하나 주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수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반려도 아직도 당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뭐 동기부여님이 찍으신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님도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실수를 하셨어요? 거의 장터모님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거의 한 달 저는 통째로 날렸거든요. 대표님도요? 저도, 네. 그때 아이고. 저는 상표 지우기도 몰라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때 거의 울 뻔했습니다. 네. 300개 다 발려당하신 예. 거예요? 동지가 여기 있었네. 지금 저 5개월 차인데 네. 1000개도 안 돼요. 진짜요? 와, 300개 진짜 크잖아요. 진짜 피눈물 흘리셨겠어요. 네, 맞아요. 그때 사실 그만둘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이게 다 하나의 그 배우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뭐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쵸. 그때는 리사이징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쵸, 네, 그쵸. 지금은 맞아요. 다 리사이징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려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이제 얼마나 부분들은 필요한지 몰라요. 사실 지금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엄청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학교 장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겁게 시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가볍게 시작을 먼저 해보시고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자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조금씩 시간을 날려가는 게 좋지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하시면 금방 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계속 동기부여님 말씀하시지만 꾸준히 해야 한다. 근데 사실 꾸준히라는 말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루틴하게 계속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현실적인 조언을 잘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을 때 실적 나면 전주에서 한번 횃불을 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인가요? 네. 사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그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컴퓨터도 잘 모르고 네. 그런 사람이 뭐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뭐 실적을 내겠냐라고 해서 기대 반 농담 반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좀 빨리 들어와서 사실 기분 좋은 자리죠. 네. 감회가 네. 엄청 새로우시겠어요. 회사 말고 이렇게 뭔가 개인적으로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술 드시러 가시죠.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